안녕하세요. JD 부장구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엔비디아 다음에 뜰 기업은 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7월 10일 수요일 시장입니다. 지속적으로 기회 잡는 법 신간이 나왔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조던 777닷컴에서 매뉴얼과 함께 자산을 10년에 10배, 20년에 100배로 늘리시고 조기 은퇴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창에 조던 777닷컴을 치시면 됩니다. 유튜브 멤버십에서는 매뉴얼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습니다. 엔비디아 다음에 뜰 기업은 뉴욕 마켓워치 파월 인하 시그널 없었다. 주식 혼조, 채권 떨어지고 달러 올랐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0.14%, S&P 500 지수가 0.07% 올랐지만 다우존스 지수는 0.13% 떨어지면서 혼조로 끝이 났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엔비디아 다음에 뜰 기업은 어제 파월은 상당히 비둘기파적이었습니다. 현재처럼 금리를 높게 유지하면 경제 성장이 위험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죠. 그러나 파월의 말에 증시는 크게 반응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주가는 또 사상 최고치를 달렸습니다. 별일 없으면 주가는 오르는 것 같아요. 미국은 애플은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세계 1등에 올랐고 이후에 또 플러스로 끝이 났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어제 1%가 넘는 하락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나스닥 S&P 500 지수는 매일 신고가를 경신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2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실적 시즌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빅테크가 정말로 AI로 돈을 벌고 있는지에 대한 시장이 판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투자는 하되 돈을 벌지 못하는 기업의 주가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는 기업은 정확히 얘기하자면 돈이 없는 기업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인공지능으로 돈을 벌고 있는 기업 자체가 없기 때문이죠.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를 AI에 접목시킨다니까 수익 모델이라도 있지만 메타와 XAI 등 대부분의 인공지능 기업은 수익 모델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의 GPU가 좀 비쌉니까? 한 대에 5천만 원이 넘는데 이것을 수백 대씩은 구매해야 합니다. 최소한이죠. 그러니 돈은 수천억 원이 들어가는데 AI로 벌어들인 돈은 없을 것입니다. 결국 시장이 수익성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면서 인공지능 주식의 주가는 떨어질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인공지능 기업들은 투자가 끊길 것이고요. 따라서 돈이 없는 AI 기업은 주가도 떨어지고 파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전기차 기업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돈이 많고 수익 모델도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등은 맨 마지막까지 인공지능의 서바이벌 게임에서 살아남을 것입니다. 7월에 2분기 실적 어닝 시즌에서 봐야 할 것은 결국 가이던스입니다. 특히 AMAT나 램리서치, TSMC 등의 장비 기업들은 가이던스가 중요합니다. 인공지능 빅테크가 정말로 대규모 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시장은 간접적으로 그 가능성을 알아보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장비 기업들에 대한 가이던스를 주목해야 합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기업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의 가이던스가 앞으로 7월 이후에 주식시장을 끌고 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엔비디아는 지속적으로 주가가 오를 수 있을까요? 이 대답을 하기 전에 엔비디아가 제일 두려워하는 기업이 어디일까 생각해 봅시다. AMD나 인텔과 같은 기업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엔비디아의 물건을 사주고 데이터 센터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빅테크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아마존과 같은 기업들 말이죠. 그런데 이들이 자체 GPU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의 칩이 너무 비싸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구글은 TPU, 애플은 M 시리즈와 같은 자체 칩을 만들어 본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데이터 센터의 칩 환경 또한 적절한 칩을 지금도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칩을 대신해 자체 칩을 개발한 기업이 나타나면 엔비디아의 GPU의 독점 시대는 깨지게 됩니다. 이렇게 독점이 깨지게 되면 좋은 기업은 바로 파운드리 전문 기업인 TSMC입니다.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체 GPU를 만들면 더 많은 고객이 생기는 경우가 됩니다. 따라서 가격을 올릴 기회가 되죠. 많은 고객에게 가격 경쟁을 시키고 소수의 칩을 만드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든다 이렇게 말하면서 더 가격을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TSMC의 수익성은 더 좋아질 것입니다. 엔비디아의 독점이 깨지는 순간 TSMC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파운드리 기업 중 1위는 당연 TSMC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반도체 리소그래피 장비인 ASML 장비는 한 대당 몇천억 원을 호가합니다. 따라서 파운드리를 하고 싶어도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삼성전자, UMC, SMIC 등을 비롯해 전 세계 몇 개의 기업밖에는 없습니다.
게다가 최신 공정의 칩을 공급하면서 수율과 납기를 맞추고 고객의 신뢰까지 갖춘 파운드리 기업은 TSMC가 유일합니다. 결론입니다. 엔비디아의 독점이 깨지면 TSMC의 세상이 열립니다. 서브 이슈입니다. 지방대 외관화. 우선 지방대를 비하하려는 뜻은 전혀 없음을 먼저 밝힙니다. 대졸자가 차고 넘치는 현재 굳이 지방대를 갈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일단 지방대에서 의치한약수를 포함한 취업 잘 되는 과 등은 예외입니다. 시간과 돈을 버리며 대학 간판 이상의 효과가 없는 대학을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한국의 청년 실업률은 2023년 기준 약 5.37%입니다. 생각보다 낮죠. 원래 선진국이 되면 청년 실업률은 꽤나 높아집니다. 이탈리아와 같은 유럽 선진국의 경우 20%가 훌쩍 넘습니다. 한국이 선진국보다 청년 실업률이 낮은 이유는 구직 포기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유 없이 그냥 쉽니다. 3040 취업 포기자 역대 최대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구직 포기자가 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구직 포기자는 실업률이 포함이 안 됩니다. 따라서 현재 한국의 실업률이 이탈리아와 같은 20% 이상이 되지는 않겠지만 현재 청년 실업률은 5%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수치입니다. 한국의 청년 실업률은 10%는 훨씬 넘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선진국이 되면 청년 실업률이 올라갈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임금이 올라서입니다. 임금이 올라가면 부가가치가 낮은 일자리는 해외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선진국에는 부가가치가 높은 일자리만 남죠. 선진국이 되면 높은 임금을 주고도 쓸만한 사람을 뽑으려 하기 때문이죠. 기업은 자산단체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고도 성장기에는 일자리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밑바닥부터 성장할 때는 부가가치가 낮은 일자리는 차고도 넘쳤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나라도 점점 임금이 높아져만 갔고 저부가가치 일자리는 해외로 옮겨갔으며 남은 일자리는 고부가가치 일자리만 남았습니다. 여기서 가장 손해를 보는 세대가 바로 청년층인데요. 왜냐하면 경력은 없는데 임금은 더 높게 줘야 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베트남에서 삼성전자 스마트폰 공장에서는 20대 청년에게 50만 원쯤 줘도 되는데 한국에서는 같은 생산성을 내도 최소 200만 원은 줘야 합니다. 그러니 아무런 경력도 없는 청년의 양질의 일자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대기업 공장 일자리가 꽤나 안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잘리지 않고 정년까지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대기업의 생산직 일자리는 양질의 일자리입니다. 따라서 청년들이 원하는 대기업의 안정적인 일자리는 별로 없습니다. 결국 청년과 양질의 일자리는 미스매치가 됩니다.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는 안정적이고 월급을 많이 주는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는데 그런 일자리는 아주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청년 자신은 경력도 없고 월급을 많이 받아야 하기 때문에 취업이 힘든 것입니다. 한국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은 경력직만 뽑습니다. 그래서 청년은 취업할 곳이 없습니다. 취업을 해야 경력이 쌓이는데 취업 자체가 안 되니 경력을 쌓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학벌도 떨어지고 스펙도 변변치 않은 청년이 취업이 잘 안 되는 것이죠. 결국 청년이 선택하는 것은 쿠팡이나 배민의 배달이나 물류센터 등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면 되지 않겠냐 하겠지만 중소기업은 이미 외국인들 천지입니다. 그래도 청년들은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니 가지 않습니다. 만약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중소기업이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인이 와서 적응이 힘들기 때문이죠. 게다가 열악한 노동 환경 때문에 한국인 잘못 뽑았다가 노동부에라도 신고한다면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그냥 외국인만 뽑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년의 입장에서 보면 중소기업의 일자리는 월급도 적고 윗사람의 눈치를 봐야 하고 미래도 안 보이고 상대적으로 자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배달 일을 하거나 물류센터에서 일을 하면 미래는 없지만 자유는 있고 윗사람의 눈치를 안 봐도 되고 열심히 하면 돈도 꽤나 많이 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중소기업에 가지 않고 배달이나 물류센터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 선진국이라면 거의 예외가 없죠. 예외가 있다면 미국과 일본 정도가 될 것입니다. 미국은 한국의 대기업과 같은 양질의 일자리 자체가 많습니다. 한국은 500인 이상의 안정적인 대기업이 인구 대비 약 10%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미국은 같은 기준의 대기업이 인구에 비례해 30% 정도로 아주 많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고용이 불안정해도 얼마든지 양질의 일자리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한국보다 대학 진학률도 낮아서 대학을 졸업하면 대기업으로 갈 확률이 꽤나 높습니다. 일본 올봄 대졸 취업률 98% 사상 최고, 이과 계열은 99%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일본은 대졸 취업이 98.7%로 꽤나 높은 편입니다. 이과는 99% 취업한다고 합니다.
일본이 청년 일자리가 많은 이유는 고령화 때문입니다. 일본은 한국보다 고령화가 높은 이유는 전쟁이 일찍 끝났기 때문이죠. 일본은 1945년에 태평양 전쟁이 끝나면서 단카이 세대라는 베이비붐 세대가 1948년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한국은 1953년 한국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1955년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의 고령화가 한국보다 약 10년이 빠릅니다. 따라서 일본은 단카이 세대가 대거 은퇴를 하면서 대기업의 양질의 일자리가 생겼죠. 게다가 일본의 단카이 세대보다 현재 일본 20대 청년의 숫자를 비교해보면 생각보다 적기 때문에 단카이 세대의 일자리가 남아돕니다. 물론 일본에서도 아주 좋은 대기업은 학벌이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대졸자의 취업은 한국보다 환경이 훨씬 좋은 편입니다. 내가 만약 20대 청년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공부를 못해서 인서울도 못하고 지방대를 갈 실력밖에 안 됩니다. 재수를 한다고 나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대부분 지방대를 가거나 그래도 취업이 잘 되는 전문대를 갈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을 해봅시다. 그것이 최선의 선택인가? 왜냐하면 어차피 대학을 졸업한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직장에 취업은 힘듭니다. 대학도 지방대이고 그렇다고 전공도 비인기 학과일 것입니다. 졸업을 하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하거나 요즘 IT가 대세이니 국비 주니어 개발자 학원 같은 곳을 다닐 것입니다. 국비 주니어 개발자 학원은 네카라 쿠베와 같은 IT 기업이 연봉도 세고 사람도 모자른다고 하니까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곳이란 것이죠. 코로나 때 3년차 개발자 연봉이 3억 원이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엔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고 IT 기업 투자 빙하기가 오면서 IT 기업들도 한참 구조조정 중입니다. 요즘 이런 개발자 학원을 졸업해도 연봉 3억 원을 꿈꾸기에는 커녕 취업 자체가 힘듭니다. 중소기업 경쟁률도 100대 1은 기본이고요. 100군데를 넣으면 100군데 다 떨어집니다. 아무리 프로그래머로서도 능력이 뛰어나도 전공자가 아니라면 면접도 보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이런 개발자 학원에 다니면서 시간 버리고 돈 버린 결과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대를 왜 갑니까? 어차피 내가 원하는 곳에 취업도 힘든데 4년이라는 시간을 버리고 등록금에 밥값에 돈이 꽤나 많이 들 텐데 말이죠.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고용이 잘 되는 미국이나 일본을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한방을 노리거나 둘째는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방은 미국입니다. 고용천국 미국 이발사도 연 2억 번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미국에서 셰일가스가 나오는 텍사스는 이발사의 연 수입이 최대 2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원래 미국에서는 서비스업 물가가 비쌉니다. 2019년 기사이긴 한데 지금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더 많이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먹힐 수 있는 서비스 기술을 배워서 미국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꼭 미용이 아니더라도 배관공, 타일공 등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물론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취업 이민은 받기 힘들 것입니다. 그래도 미국에서 육체노동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이 한방일까요? 큰 돈을 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한국이 아주 못 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많이 갔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급여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한국의 최저임금을 받으면 약 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베트남의 평균 월급은 약 30만 원 정도가 되죠. 방법은 이렇습니다. 미국으로 가서 서비스업으로 돈을 최대한 벌고 최대한 아끼며 살면서 돈을 최대한으로 모읍니다. 그리고 2억 원쯤 모았다고 칩시다. 그 돈으로 한국이 아닌 베트남과 같은 곳으로 갑시다. 그리고 세계 1등 주식에 투자하면 매년 25%의 복리로 크기 때문에 연간 5천만 원씩은 생긴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베트남과 같은 곳에서 살면 이 돈으로 럭셔리하게 살 수 있습니다. 결국 돈을 지키고 불리려면 세계 1등 주식에 반드시 투자해야 합니다. 물론 미국 가는 것이 쉽지 않고 취업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미국을 얘기하는 것은 공부머리도 없는 청년이 몸을 써서 돈을 벌어야 할 경우 한국보다 선진국은 미국을 빼고 찾기 어려워서입니다. 그러나 찾아보면 길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가는 것이 한국의 지방대 가는 것보다 저는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안정적인 직장이라면 일본입니다. 일본은 신문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취업은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일본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한국의 지방대를 가느니 차라리 일본의 지방대 가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일본의 지방대가 좋다고 생각하냐? 한국의 지방대를 다니면 등록금 4년 동안 내면서 다녀야 하는데 일본은 지방대에 다니면 장학금 제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학비를 아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어, 한국어 못해도 무조건 오라. 외국인 학생 99%인 지방대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A대학은 외국인 학생이 99%입니다. 한국의 학생들이 지원을 안 하니 외국인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왜 지방대는 외국인으로 채울까요? 외국인으로 채우지 않으면 학생 비율이 떨어져 폐교가 되기 때문입니다. 벼랑 위기 몰린 지방대 해법은 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학생들이 부족하면 지방대는 폐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이라도 채워서 폐교를 막으려고 하는 것이죠. 외국인은 동남아나 중앙아시아 빈국들 학생이 대부분입니다. 외국인 학생은 취업이 목적이고 지방대는 인원수를 채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방대는 외국인으로 채워 폐교를 막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학교를 다니려고 마음만 먹으면 장학금도 잘 돼 있어서 4년 장학금은 탈 수 있습니다. 물론 지방대는 교육부를 통해 학비 지원을 받으면 됩니다. 일본도 이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의 지방대보다 일본의 지방대가 나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본의 지방대도 사람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장학금을 통해 학비를 마련하면 됩니다. 게다가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어라는 언어를 익히면 남들이 가지지 못한 스펙을 가지게 됩니다. 일본의 대학 순위를 아십니까? 도쿄대가 1등이라는 것은 아시지만 교토대가 몇 등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모를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와세대 대학이 더 알려졌지만 교토대가 와세대 대학보다 순위가 더 높습니다. 이 얘기는 일본의 대학 서열은 우리나라 대기업 인사부에서도 순위를 잘 모른다는 뜻입니다. 일본에서 지방대를 나오고 한국 기업에 취업을 하면 지원을 하면 지방대를 나왔어도 대학 서열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일본 유학파라고 보면 됩니다. 일본에서 지방대를 나오면 한국에서 대학 얘기를 할 때 영원히 학벌 컴플렉스에서 벗어난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에서 지방대를 나오면 평생 학벌 컴플렉스가 따라다닐 것입니다. 한국은 한국전쟁 이후 신분제가 무너졌죠. 그래서 새롭게 태어난 계급이 바로 학벌입니다. 한국에서는 학벌이 평생 갑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컴공을 지원하고 졸업해 개발자가 되었다고 칩시다. 일본에서는 취업이 쉽습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경력을 쌓고 한국에 경력적으로 재취업을 해도 됩니다. 한국에서 취업을 할 때 일본 유학파 경력직이 한국의 지방대 노스펙 비전공 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일본어를 할 줄 알면 써먹을 일이 더 많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회사 입장에서 보면 말이죠. 본인의 노력에 따라서 대기업 취업도 가능할 것입니다. 꼭 한국에 올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도 개발자가 모자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지방대를 다니다 미국의 명문 대인 뉴욕대에 편입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길은 여러 가지입니다. 특히 문과는 해외를 나가야 합니다. 일단 일본의 대학에 들어가려면 일본어 1급 자격증을 따야 지원이 됩니다. 한국에서는 일본어 1급 자격증은 따기 힘들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 무조건 일본으로 가야 합니다. 따라서 일본의 어학원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해야 하죠. 직접 들은 얘기로는 1년 정도면 딸 수 있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성적에 맞는 대학을 골라 들어가면 됩니다. 물론 쉽지 않은 길입니다. 제 얘기는 우리나라 지방대를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것보다는 일본으로 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한국의 지방대를 가는 것은 시간 버리고 돈 버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지방대 갈 바에야 인생 한방이라면 미국으로, 안정적인 직장이라면 일본으로 갑시다. 그런데 이렇게 해외에 도전할 정도의 도전 정신이 있으면서 성적이 안 되는 학생은 거의 없다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는 아주 소수의 도전 정신이 있는 청년들이나 실천이 가능한 정보입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숏을 치며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숏을 치며 말뚝을 박습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 부장부터 인강 사이트에서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 합니다. 매뉴얼을 지키며 세계 1등에 투자하면 매년 25%의 복리로 10년간 10배, 20년간 100배로 재산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엔비디아 다음에 뜰 기업은 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장부서의 소장 조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